구독, 좋아요 눌러.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쌤 무슨 띠고? 뱀띠요. 뱀 없지 싶은데. 공룡 한번. 공룡? 오케이. 자기소개해주세요. 저 1, 2학번이 나이는 34살이고 올해 이제 사수하게 된 초트 공룡 선생님입니다. 좋습니다.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네.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임용에 관한 조언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려줄래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노량진에 가가지고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싸우죠. 친구랑 부모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가끔 오면 좋다. 그러니까 노량진에 가가. 직강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1번 기간제 교사 구하는 방법. 직강을 듣는 사람이 기간제를 또 왜 구해? 인강으로 돌리고 내 영상이 있어요. 옛날에 찍어놓은 거. 그거 보면 나오고 말로만 간단하게 하면은 서울시 교육청이랑 구가 있어요. 동작구, 강남구 이렇게 구가 많거든. 구마다 또 교육청 그거 들어가면 또 자료가 쫙 있어. 그리고 학교를 딱 조사해. 개별적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리는 어느 정도면 적당해요? 지하철 기준 한 30분 내외면 한 4, 50분 넘어가면 좀 빡세요. 그 시간 동안 비잖아. 저도 기간제 했을 때 왕복 한 40분, 50분? 그러니까 괜찮았어. 이거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내 공부 점검도 되는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 그러면서 서로 좀 위안이 돼요. 성향마다 다른데 나는 뭐 사람 만나는 거 싫고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MBTI가 ENFP인가 그거예요. 사람 만나고 말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성향이면 쌤도 스터디를 하면 좋죠. 개인적으로 서진쌤이 좋겠습니다. 강사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사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건 진짜 내 광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이제 한 3년 일했었거든요. 되게 선해 사람이. 착하신 분이에요. 분이 잘 보고 계시죠? 강사분을 딱히 내가 뭐 성향을 알았나? 그런 건 없어. 성향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 내가 100% 이거 소화 가능하면 정말 득이 되고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못하면 독이 되지. 근데 궁금한 게 좀 여유가 되면은 기간제교사 안 하는 게 더 낫나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지금 금전 여유가 된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지원 잘해주겠다 하면은 무조건 올인해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일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본 적은 없지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여유가 돼 지금. 당연히 올인하지. 내가 왜 기간제를 해?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제 경험 삼아 얘기해드리면 스터디 그리고 교회 고양이 키우고 게임도 뭐 도움 되지. 공부 이외의 활동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찾아서 해요. 공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오로지 잠만 자거나 게임만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어요. 사람은 소통을 해야 되는 동물이야.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 사회성이 있다고. 우리는 나랑 같은 처지 사람들 동진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느껴야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노량진까지 갔는데 혼자서 오로지 공부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 견딜 것 같아요. 쌤 뭐 성당 다니잖아. 네, 성당 가가지고도 이래 사람들 만나고 해. 당연히 일요일에 쉴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올라가가지고 무슨 하루에 12시간 하고 주말에도 막 10시간 하고 할 거 아니잖아. 그래 하면은 공부 못해요. 그다음 교직 노술 점수. 저는 근데 중특이라 몰라. 이거는 강사분들이 특강이래. 지금도 무료 특강으로 있을 거예요. 초등특수 쪽 강사분들이 교직 노술 어떻게 써라고. 개념을 많이 아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녹여내야지. 단순히 그냥 내가 아는 걸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니고. 답을 그럴듯하게 적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적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스터디입니다. 올인할 때 전공 그룹 스터디, 전공 1대1 스터디, 장특법 스터디, 교육과정 스터디, 교육과 스터디 5개 돌렸거든. 올인하니까 가능했어. 그러니까 요일이 다 달랐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두세요. 스터디는 내 공부를 점검을 하는 거지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그제서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 왜 안 했냐 하면 시간이 없다 하고 막 핑계대고. 제가 묻고 싶은 게 대학교 때 보던 애들은 편하게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좀 낯설고. 생판 남이랑 하세요. 친한 사람 하면 안 돼. 한 명 정도 끼어도 괜찮은데 스터디는 긴장감 있게 불편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대학교 조별 과제를 합니다. 다시 편집이가 아니다. 조별 과제 개파이지. 아는 사람이랑 하면 편해요. 편하니까 뭘 바쁘다 못 간다. 그리고 준비도 막 안 해요. 왜 안 했냐 하면 뭐 바빠가지고 일 있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생판 남이랑 해.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좀 바빠가지고 잤어요.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돼. 불편한 상황에서 해야지 내가 책임감을 느껴. 다른 사람이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사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보였거든요. 얘는 진짜 너무 이기적이고 안 되겠다. 자료만 원하고 자기 자료는 막 안 뿌리고 준비 하나도 안 해오고 맨날 핑계대고 결혼식 있다, 부모님 오신다, 뭐 아프다, 그런 사람들 걸러야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님 지원받으면서 1년 동안 공부한 적도 있어요? 3년 3천만 원 까먹었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월세는 제가 해결했어요. 알바를 했어. 카메라 조교하면 이제 월급을 줬었어요. 월급은 30인가 40 줬어. 월세 처리하고 나머지 이제 뭐 짜잘한 거 용돈 받아 쓰거나 시간 강사하거나. 뭐야 이거 노량진 맛집 왜 나와 이씨. 해마다 바뀌어요. 나 때랑 쌤 때랑 너무 달라. 검색하면 다 나와. 질문 수준이 왜 이래 이거 이씨. 자, 기간제 하면서 공부해도 별 무리 없는지. 기간제 하면서 합격하는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가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거를 읽어보면은
되면 도움이 될 건데 당연히 무리가 되죠. 힘들지. 초수거나 너무 기본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저는 좀 비추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쌤은 다행히 1차를 통과했으니까 저도 그래가 마지막 해 기간제 했던 이유가 1차 컷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났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기본 갖춰진 것 같고 오래 했으니까 쌓인 것도 있었고.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불화있고 싸우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싸웠죠. 내 슈트만 바꾸면 엄마가 맨날 공장 가랬다고. 자식이 계속 공부한답시고 맨날 천원 이제 돈만 까먹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엄마가 막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냐, 되지도 않는 것 때치우고 공장 가라. 어쩔 수 없죠. 부모님 입장은 그렇지만 내 인생이야. 내가 진짜 이 길을 원하고 자신 있다. 그 대신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지. 엄마랑 말 안 통해, 말 안 해, 이게 아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보답을 해야죠. 합격 딱 해가 엄마 말 듣고 그때 공장 갔으면 내 지금 불도저 같은데 2차 전수가 80 나왔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될까. 쌤이 자신감이 없죠. 키가 183에 아주 건장한 체격이야. 건장한 체격인데 뭔가 여린 것 같아. 예. 그죠. 목소리도 되게 얇고 이런 말하면 좀 꼰대 같지만 덩치값 한단 말이잖아. 이 정도 덩치하면 사람 다 기대를 한단 말이야. 면접관들이 와 양력 있고 일 잘하겠네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관리번호 몇 번이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하면은 일단 거기서 후광 효과 반대로 돼가지고 쌤이 실현점수가 많이 낮았다 했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태도 점수니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 틀렸을 때 대처 능력 그것도 보거든요. 내가 틀리든 말든 이렇게 해야지.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리면 좋게 봐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3명 평균이니까 잘 노는 거라. 쌤이 생각하는 잘 노는 방법이 뭐야 그럼? 대인관계 측면을 말한 겁니까?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방법. 아니 그냥 잘 노실 것 같아. 다들 그래. 너 뭐 나 클럽 땡기고 양아치 갖고 하는데 나 뭐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재테크 모임 있고 독서 모임 있고 고향 친구들 있고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쌤 같은 사람한테도 막 이제 고민 상담해주고 내가 재밌어 이런 유튜브 이런 것도 찍지. 개코나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하지. 쌤만의 그걸 찾아보세요. 다음 다이어트에 관한 조언. 저는 전직 트레이너했습니다. 잘했어요. 공감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먹어도 빠지질 않던데요. 뭘 먹었어요 적게? 사과, 고구마 그 아이유 다이어트 있잖아. 그거 하려고 했거든. 인터넷에 데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아이유 다이어트, 소주시 다이어트 뭐 되게 많아. 그런 거는 단기간 효과는 있어요. 건강을 해칠 뿐더러 뭐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항상성이라고 있어. 항상 유지하려는 습관. 예. 그러니까 쌤이 지금 예를 들어 100이야. 100인데 억지로 빼서 90을 맞춰. 그럼 90이 다시 100으로 갈라 해요. 그걸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확 빼면은 단기간에 확 올라가요.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돼. 천천히 빼는 게 그런 게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요. 다이어트를 잘못 생각하는 게 뭘 먹느냐 생각하는데 뭘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쌤 뭐 좋아해요? 콜라, 햄버거. 햄버거를 먹지 마라가 아니고 먹는 횟수를 줄이라고. 지금 당장 먹지 마 하면은 쌤이 못 견뎌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먹는 게 더 땡길 거야. 일단은 그냥 먹는 거 똑같이 해. 뭐 햄버거 먹고 똑같이 먹는데 운동을 가미시킨 거지. 그냥 뭐 유지해도 괜찮잖아. 합격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 몸에 데미지를 줘요. 내가 기존에 했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 멘탈이 흔들린다고. 폭식하고 하잖아. 쉬운 없어요. 거 같은데 못 다이어트 진짜 어려워요. 운동은 차라리 쉬워. 식단 조절이 너무 어려워. 급격하게 내가 막 내일부터 아이유 다이어트 으아 사과 하나 고구마 하나 쌤이 못 견뎌요. 어느 순간 폭식해. 이게 깊게 들어가면 렙틴이랑 인슐린 해가지고 호르몬 쪽에 교란이 와요. 의지 문제가 아니야.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껴. 이게 맞아요. 호르몬이 고장나가지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져요. 맨몸 운동 쌤은 지금 약간 체격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운동하면 관절이 지금 무리가 와. 몸 좋아지는 게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만 그렇게 돼요? 할 수는 있는데 힘들죠. 왜냐면 지금 쌤 상태에서 막 진짜 엄청 근육질 만들려면은 식단 조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맨몸 운동도 100개 이런 게 아니고 10세트가 그거를 6개월에서 1년 해야 그런 몸이 나와요. 지금은 안 돼. 쌤이 못 견뎌요. 못 따라가. 공부에 방해가 돼. 할 수는 있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요. 저도 그래요. 공부할 때 운동 잘 안 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 체력이랑 운동 체력이랑 또 다르거든요. 여자분들 보면 진짜 삐쩍 마른 빼밖에 없는데 공부 14시간 하잖아. 좀 다른 영역이에요. 막 진짜 근육질 이러고 막 운동 선수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 해. 30분 못 견뎌. 근데 그건 확실히 도움되는 게 기초 체력, 달리기나 심폐지구력이 상승하면은 버티는데 도움이 되긴 해. 1년 설계 1, 2월달 기본 강의 3, 4, 5, 6은 아마 기출이 싶은데 7, 8월달 문제풀이 9, 10, 11, 모의고사 12, 1, 2, 2차 요거에 맞게끔 하면 돼. 어차피 쌤은 1년 패키지를 들으니까 강사들 스케줄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추가로 얘기하면 서진쌤이나 걔가 서진쌤 듣는 사람끼리만 스터디 할 필요는 없어. 다른 강사 섞여도 괜찮아. 영역은 다르지만 그 영역 다른 거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맞춰 나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요거 일단 뒤로 빼자. 뒤로 뺀 다음에 나중에 하든가. 방법은 다 있으니까. 독서실이 비싼데 돈에서 밖에서 자습하는 방법. 청소년 독서실이라고 거기가 싸요. 대신에 쌤 있는 집이랑 좀 거리가 있어.
일주일에 시간 배분 계획.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계획을 상세하게 안 적었어. 네. 옛날에 엄청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30분 단위로 했어. 안 맞았어요. 쌤도 내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언제든지 수능 가능하게. 예를 들어 뭐 학습장애인데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 근데 해봤더니 한 이틀 더 해. 다시 수정하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저 생각한 거랑 공부 실제로 하면 꼭 다르더라고요. 그치.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네. 대략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수정을 막 해가는 거지. 당연히 4월, 5월까지는 계속 그렇게 수정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제 딜레이되고 늦춰진다 하면은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지. 소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늘어지는 걸 막는 장치가 전 스터디였어요. 스터디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니까 내가 공부 늦춰져 보면은 스터디가 학습장애를 100%까지 완성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80%밖에 안 됐어. 그럼 나 새벽까지 공부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야지. 덜 해가면 민폐잖아. 이 뒤에 내용 안 봤다. 나 빼고 해라. 계속 반복돼봐. 누가 좋아해? 책임감을 느끼려고 스터디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민폐죠. 자신감. 평소에도 약간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키가 크지가 않아. 왜소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초딩, 중딩 때 진짜 작았어. 키 140, 150이었어. 맨날 1번하고 2번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고 까불락대기만 했지. 그냥 초딩이었지, 초딩. 네. 특수 체육이다 보니까 다 운동 출신들이에요. 애들이, 동기들이. 키 다 180 다 넘어, 괴물들이야. 펜싱도 하고 사격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선출들인데 저 혼자 그냥 수시로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되게 이제 주눅 들고 그랬죠. 우연히 헬스를 했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트레이너까지 하다 보니까 네. 대회까지 가게 된 거라. 네. 최전성기였어. 신체적으로 스펙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근육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평생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들 우아우아하고 대단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격이 완전 바뀌었어. 트레이너 일 자체가 회원이 왔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오셨냐 해가지고 뭐 당연히 뭐 운동을 왔겠지. 직업 특성상 먼저 다가가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고. 운동으로 운동하면 확실히 근데 자신감 같은 게 올라가요. 요즘에 또 유행하잖아. 바프. 그 노력을 대단하다 생각하고 와 진짜 독하다, 멋있다. 딱 보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이 사람 봐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멋있어진다. 점점 빠지지. 와 10%가 멋있다. 됐어. 와. 3%에서 바디 프로필 찍는 거야 이렇게. 네. 얼굴 톡선 봐. 아까 와.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니까. 쌤이 이렇게 바뀐다 생각해봐 스스로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바뀌었거든. 지금 몸이 돼지지만 이거는 근데 뭐 쌤이 합격한 뒤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되기 힘들고. 하고 싶은 말? 작년에 핸드폰 게임도 하고 멘탈도 무너졌었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올해는 좀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작년보단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쌤이 생각이. 또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늦었다면 늦었습니다. 진짜 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빠르다면 또 빨라요. 쌤 나이인데도 지금은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회 부모님 또 지원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민폐야 부모님한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남들은 34세지만 결혼해가 애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직업도 고시생이야. 내가 맨날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거를 내 공부하는데 에너지로 쓰라고 연료로서가 활활 타오르면서 공부를 그래 하면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내년엔 그래 합격 등으로 봅시다. 안녕. 안녕.